지난주에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결정적인 목격자 진술을 먼저 내놨어요. 메모리 반도체로 한 분기 매출이 1년 만에 3배 넘게 사상 최대를 찍었거든요. AI 거품이라던 공포가 무색하게 메모리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좋은 소식이 나온 직후 정작 우리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하루에 수조 원씩 던지며 빠졌어요. 회사는 이번 분기에 86조를 번다는데 그 주식을 내다 판 거예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내 계좌는 10벌건, 이 모순이 오늘 사건의 출발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이크론이라는 목격자가 먼저 진술했으니 같은 현장을 한 달 뒤 조사하는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의 진술이 그 목격담과 일치하는지가 7월에 판가름 나요. 7월 7일, 단 하루가 6월 급락이 끝인지 시작인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흩어진 단서를 모아 단 하나의 범인을 잡아내는 곳, 경제팩트입니다. 오늘 약속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7월에 시장을 뒤흔들 결정적인 며칠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날 뭘 봐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딱 그려질 거예요. 먼저 지난 신호부터 짚을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6월 폭락의 진짜 변수는 회사 실적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과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팔았고 환율은 1545원을 넘어 17년 만에 최고를 찍었어요. 그 진단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율과 외국인이라는 무대 위에서 진짜 주인공인 반도체 실적이 7월에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잡으러 갑니다. 7월은 1년 12달 중 시장을 흔들 일정이 가장 빽빽한 달이에요. 그 일정 전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줄기로 꿰어드릴게요. 오늘 사건의 기둥이 될 숫자 하나만 받고 가죠. 70%. 삼성증권 분석으로 코스피 상장사들이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영업이익의 70%가 넘는 몫이 반도체 한 업종에서 나와요. 수백 개 회사가 있는데 사실상 반도체가 코스피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구조를 하나 더 볼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사상 처음 넘었어요. 식당으로 치면 손님 10명 중 4명이 시킨 음식값이 두 메뉴에서 나오는 셈이죠.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인이 이 두 종목만 골라 팔아도 코스피 전체가 휘청겨요. 6월에 지수가 통째로 흔들린 것도 반도체가 흔들려서였고, 거꾸로 말하면 반도체 실적만 다시 받쳐주면 지수도 같이 일어설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7월에 반도체부터 봐야 하는 이유죠. 자, 첫 번째 단서. 마이크론이 보여준 진술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숫자로 볼게요. 회계 3분기 매출이 414억 달러, 우리 돈 약 56조 원이에요. 1년 전보다 346%, 그러니까 4배에 넘게 뛰었어요. 메모리 장사에서 이런 폭증은 좀처럼 보기 힘든 숫자예요. 두 번째 단서, 이게 더 중요해요. 마이크론은 내년 HBM, 그러니까 AI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물량이 벌써 다 팔렸다고 했어요. 예전엔 회사가 빚내서 공장 짓고 팔릴까 떨었는데 지금은 단골이 1년치 자리를 예약금까지 내고 잡아두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을 500억 달러, 1년 전에 5배로 제시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마이크론은 우리보다 결산이 한 달쯤 빨라서 메모리 업황을 제일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 현장에 한 달 먼저 다녀온 목격자인 셈이죠. 그럼 한 달 뒤 같은 현장을 조사하는 우리 회사들의 진술은 어떨까요? 그걸 7월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례로 확인해줘요. 첫 번째가 7월 7일 전후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에요. 분기가 끝나면 일주일쯤 뒤 영업이익 규모부터 먼저 알려주는 그 첫 진술이죠. 시장이 기대하는 삼성 2분기 영업이익은 약 86조 원이에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한 해가 아니라 단 한 분기에 버는 영업이익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에 17배가 넘어요. 이 숫자가 기대를 채우면 6월 급락은 그냥 쉬어간 게 되고, 못 채우면 거품 우려가 사실로 굳어져요. 그런데 진짜 단서는 영업이익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삼성 실적을 볼 땐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AI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를 얼마나 잘 팔았는지를 봐야 해요. 그게 하반기 실적까지 미리 알려주는 진짜 속살이거든요. 숫자는 과거, 이 둘은 미래예요. 두 번째 확인은 7월 하순 SK하이닉스의 2분기 확정 실적이에요. 시장 전망은 영업이익 약 64조 원. 삼성이 잠정 숫자로 분위기를 잡으면 하이닉스는 더 자세한 숫자로
호황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특히 하이닉스는 AI용 고성능 메모리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전망이 곧 AI 수요가 진짜인지 가늠하는 잣대가 돼요. 하반기에도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하면 호황이 이어진다는 뜻이고, 수요가 주춤한다고 하면 시장은 바로 긴장해요. 두 회사 합치면 한 분기에만 영업이익 150조 원이 걸려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시점 미국 빅테크들이 줄줄이 성적표를 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대장들이 7월 마지막 주에 몰려서 발표해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곧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 메모리 주문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들이 한 해 여기에 쓰겠다는 돈만 합쳐서 수천억 달러예요. 그러니 빅테크가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면 우리 반도체 주문도 계속 쌓이고, 줄이겠다고 하면 거품 공포가 다시 불붙어요. 우리 주가가 미국화 회사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이 연결고리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잘 안 알려진 함정이 하나 있어요. 메모리 값이 오르면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한텐 호재지만 정작 그 메모리를 사다 쓰는 빅테크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호황이 거꾸로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지난주 미국 대형 기술주가 약세였던데도 이 비용 우려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7월 말 빅테크 실적에선 이 회사들이 비용 부담에도 AI 투자를 밀어붙일지 아니면 몸을 사릴지를 같이 봐야 해요. 같은 메모리 값이 누구한텐 약이고 누구한텐 독인 거예요. 그럼 큰손들은 이 판을 어떻게 볼까요? 양쪽을 공정하게 짚을게요. 먼저 낙관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미국 증시 목표를 높게 잡고 있어요. AI 투자가 실제로 기업 이익을 끌어올린다는 이유예요. 마이크론 진술이 그걸 뒷받침했고요. 국내에선 더 센 전망도 나왔어요. JP모건은 6월 말에 코스피 12개월 목표를 기본 12,500, 강세장이면 15,000까지 올려 잡았어요. 근거는 한국 기업들이 받아온 저평가가 이제 풀린다는 거예요. 반도체 계약가가 오르고 지배구조 개혁까지 맞물린다는 거죠. 반대편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요. 일부 글로벌 운용사는 지금 아시아 주식 쏠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어요. 환율이 안 잡히고 외국인 매도가 길어지면 아무리 좋은 실적도 주가를 못 받쳐준다는 거예요. 실적과 수급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안 알려진 부분인데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라 역사적으로 이익이 사상 최대를 찍는 분기가 주가의 고점과 겹친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좋아 보일 때가 오히려 가장 조심할 때라는 거죠. 낙관과 신중 둘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헷갈려요. 회사는 좋다며 근데 왜 빠져? 이 답답함은 방향과 타이밍을 한데 섞어서 생기는 혼란이에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기만 정리하면 7월 내내 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방향은 이래요. 마이크론 진술이 보여줬듯 실적이 살아있는 한길게 보면 반도체 장세는 더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건 몇 달, 길게는 1년 단위의 큰 흐름 얘기예요. HBM이 내년까지 완판이라는 건 방향이 쉽게 안 꺾인다는 신호고요. 그런데 타이밍은 전혀 달라요. 그 큰 방향과 상관없이 환율과 외국인 수급 때문에 단기엔 6월처럼 언제든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방향은 위를 보는데 그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끝은 방향이 아니라 한순간의 신호로 와요. 그러니 둘은 모순이 아니에요. 한 흐름의 앞부분과 뒷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사느냐 파느냐가 아니라 그 방향이 꺾이는 순간을 어떤 신호로 미리 알아채느냐예요. 그 신호들이 7월 일정 곳곳에 깔려 있어요. 자, 그 신호들을 날짜 순으로 빠르게 훑어볼게요. 반도체가 회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라면 외국인이 그 실력에 돈을 얹어줄 환경을 정하는 게 7월 매크로 일정이에요. 핵심은 하나, 이 일정들이 전부 환율을 움직여서 외국인 수급에 닿는다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오늘이에요. 7월 1일 새로 부임한 워시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 신틀에서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 포럼 무대에 처음 올라요. 취임 후 첫 외부 발언이라 전 세계가 그 입을 쳐다보고 있어요. 워시가 어떤 톤을 잡느냐가 7월 환율의 첫 방향을 정해요. 여기서 미리 알아둘 게 있어요. 워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으로 평가돼요. 물가부터 확실히 잡겠다는 쪽이라 시장 일각에선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 리스크까지 거론될 정도예요. 그러니 오늘 발언이 매파적이면 달러가 강해지고 우리 환율이 더 밀릴 수 있어요.
다음 고비는 7월 2일 미국 6월 고용보고서예요. 원래 첫 금요일에 나오는데 7월 3일 독립기념일 휴장 때문에 하루 당겨졌어요. 여기서 일자리 개수보다 시간당 임금을 보세요. 월급이 너무 세게 오르면 소비가 늘고 물가를 밀어 올려서 워시가 금리를 더 못 내리거든요. 시장 예상은 6월 일자리 약 17만 개, 실업률 4.1% 안팎이에요. 이 숫자가 예상보다 약하면 경기 둔화로 인하 명분이 생기고 강하게 나오면 굳이 안 내려도 되니 인하가 뒤로 밀려요. 특히 임금이 세게 나오면 매파 워시한텐 더 안 내릴 핑계가 되는 거죠. 다음은 7월 14일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CPI예요. 고용에서 본 그 물가 저울의 실제 성적표죠. 물가가 예상만큼 식으면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환율이 진정돼요. 반대로 다시 뜨겁게 나오면 매파 워시의 명분이 굳어지면서 인하는 멀어지고 환율은 더 올라요. 이틀 뒤 7월 16일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려요. 동결이 유력한데 한국이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바로 1,540원대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이 더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먼저 내려서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 7월 16일엔 금리 결정 자체보다 한국은행이 환율을 두고 얼마나 경계하는 말을 내놓는지를 보세요. 미국이 매파를 안 내리면 한국도 손발이 묶여요. 결국 한국 금리의 키도 미국이 쥔 셈이죠. 여기까지가 중순 흐름이고 진짜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주예요. 7월 30일 새벽 미국 연준회의 FOMC 결과가 나와요. 워시의 두 번째 회의예요. 미리 알아둘 게 이번엔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는 점도표가 안 나와요. 그건 9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결정 자체보다 워시가 다음 행보를 어떤 말투로 그리느냐가 진짜 포인트예요. 지금은 인하냐, 동결이냐, 물가가 안 잡히면 인상이냐까지 다 열려 있어요. 워시가 인하 쪽으로 문을 살짝만 열어도 시장은 환호하고 매파 본색을 고수하면 실망 매물이 나와요. 거의 동시에 일본은행도 회의를 여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글로벌 자금이 출렁일 수 있어요. 다만 일본은행 변수는 예전만큼 파급력이 크진 않을 거란 시각이 많아요. 시장이 몇 번 겪으며 어느 정도 대비가 됐거든요. 정리하면 7월 마지막 주는 하이닉스와 빅테크 실적에 연준과 일본은행 회의까지 겹치는 반도체와 매크로가 동시에 쏟아지는 슈퍼위크예요. 자,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 빽빽한 일정 속에서 평범한 내 계좌는 뭘 해야 할까요? 막연한 위로 말고 날짜와 신호별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씩 쥐어드릴게요. 앞서 본 날짜 중 꼭 기억할 3개부터 다시 짚을게요. 첫 번째, 7월 7일 삼성 잠정 실적. 이날은 영업이익 86조라는 숫자보다 발표의 메모리 가격과 고성능 메모리 판매가 좋다는 신호가 같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숫자만 좋고 그 톤이 약하면 그게 정점을 의심하는 첫 경고일 수 있어요. 두 번째, 7월 14일시 PI예요. 이건 환율의 방향타예요. 물가가 식으면 환율이 진정되고 외국인이 돌아올 길이 열려요. 굳이 어려운 숫자 다 볼 필요 없이 이날 물가가 예상보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 하나만 확인해도 7월 환율에 큰 방향이 잡혀요. 세 번째, 7월 30일 새벽 FOMC예요. 점도표가 없으니 숫자보다 워시의 말투를 들으세요. 인하 쪽으로 문을 여는 톤이면 환율과 증시에 우호적이고 매파 본색을 고수하면 단기 출렁임을 각오해야 해요. 이 세 날짜만 달력에 표시해 두셔도 7월의 절반은 읽은 거예요. 이 날짜들 사이에 내 계좌에서 점검할 게 있어요. 바로 빚 비중이에요. 작동 원리는 빚으로 산 약한 손이 많으면 환율이 흔들려 주가가 빠질 때 강제 청산, 반대 매매가 줄줄이 터지면서 낙폭을 키워요. 6월 하락이 가팔랐던 이유 중 하나예요. 기준선을 드릴게요. 내 계좌에서 신용이나 미수, 빚으로 산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으면 그게 위험 신호예요. 증권사 앱 장호 화면에서 바로 확인돼요. 7월처럼 출렁이는 구간엔 이 빚 비중부터 줄여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어예요. 그리고 환율을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환율이 지금 1,540원대에서 더 위로 가면 외국인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1,500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다시 사들일 신호로 봐요. 환율 1,500원 선을 외국인이 떠나느냐 돌아오느냐의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우량 반도체주를 이미 가진 분이라면 7월 발표일마다 공포에 무작정 던지지 마세요. 시초가는 보통 공포가 가장 클 때라 과하게 빠져요.
실제로 지난 6월 급락 다음날 코스피는 바로 반등했어요. 회사 진술이 멀쩡하면 환율발 흔들림은 지나가는 파도인 경우가 많아요. 아직 안 사신 분이라면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출렁이는 지금은 현금을 서너 번으로 쪼개 나눠 들어가세요. 빠질 때마다 사 모으면 출렁임을 오히려 평균 가격으로 눌러줄 수 있어요. 7월은 한방 베팅이 아니라 나눠 담는 달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공통인 행동 하나, 발표 당일 헤드라인만 보고 사고 팔지 마세요. 삼성 86조, 외국인 또 매도 같은 제목은 늘 자극적이에요. 최소 하루는 실적의 톤, 환율, 외국인 수급 세계를 같이 보고 움직이세요. 숫자 하나에 강박을 갖지 마시고요. 이제 7월 전체를 하나의 사건 일지로 그려드릴게요. 알리바이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7월 2일 고용이 적당히 식고 7일 삼성 진술이 일치하고 14일 물가가 내려오고 하순 하이닉스와 빅테크가 호황을 확인해주고 30일 워시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 이 조각들이 한 그림으로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6월의 급락은 그냥 숨 고르기였던 게 되고 흔들렸던 지수는 다시 위를 향하는 출발점에 서게 돼요. 반대로 퍼즐 조각 하나가 어긋나면 그림이 안 맞춰지면서 조정이 더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니 7월은 무섭다고 다 팔거나 좋다고 다 사는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3개만 들고 다니세요. 외부 신호 하나 7월 7일 삼성 실적에서 영업이익 숫자가 아니라 메모리 가격과 고성능 메모리 판매 톤이 살아있는지, 외부 신호 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오는지, 이 둘이 호황과 수급의 핵심 신호예요. 그리고 내 점검 하나, 내 계좌의 빚 비중이 10%를 넘지 않는지, 시장은 못 바꿔도 내 위험은 오늘 당장 줄일 수 있어요. 결국 7월은 기분이 아니라 사건 일지를 보고 가는 달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숫자 뒤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였습니다.